히말라야. 이 경이로운 산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모험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히말라야의 주인들은 따로 있죠. 이들은 얼음길과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척박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야차 군바. 이 새로운 황금 약초는 또 다른 히말라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발 5,000m 고산을 오르내리는 최고의 유목민도 바로 이 히말라야에 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세 번째 여정은 천상의 고원 창탕의 길입니다. 해발 5,000m의 창탕은 거대하고도 황량한 고원입니다. 드센 관목마저도 낮게 엎드려 숨죽이는 곳. 장엄한 위용을 자랑하는 이곳. 창탕 고원을 지배하는 건 수시로 몰아치는 흙먼지 바람뿐입니다. 춥고 건조해서 차가운 사막이라 불리지만 희귀 야생동물들의 천국이기도 하죠. 히말라야 산맥 북쪽에 광활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창탕고원입니다. 이 창탕고원의 북서쪽 히말라야 산맥 끝자락 디브링에 창파족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걸음이 깔리면 천상의 유목민들이 가축들과 함께 하산을 서두릅니다. 까르마시도 귀가를 재촉하죠. 적막하던 텐트촌이 염소와 양떼의 등장으로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창파족은 수천 년 전 티베트에서 건너오면서부터 이 땅에서 토종 염소와 양 그리고 야크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은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돌문을 닫으면 목동의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젖을 짜는 건 안악들의 일입니다. 하루 암염소에서 얻는 우유는 고작 3리터지만 이들에겐 충분합니다. 한여름에도 새벽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불을 지피는 건 빼놓을 수 없는 일이죠. 아내가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볶은 보릿가루로 만든 빠바, 창파족의 주식이죠. 온 가족이 함께여서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까르마 씨의 아버지가 길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야크몰이를 해야 합니다. 200여 마리의 야크들이 겨울 방목지로 내려왔다는 기별이 온 것이죠.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크떼를 모으는 일은 숙련이 필요합니다. Piring jaban o ya pula. Yang ko ongna ni yang jaban asarok zano ngaje gunle zasam zalang meta. Taksan ze tangna teni gunle me kak zalang
로빠 떡구리노 나는 약시야노 야크는 4~5천 미터의 고산지대에 적응한 동물입니다. 장파족은 히말라야와 티베트가 원산지인 야크를 가축화해 방목해서 기릅니다. 농사가 식물을 길들이는 거라면 유목은 동물을 길들이는 거죠.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희박한 공기를 견뎌내는 히말라야의 심장을 가졌다는 야크. 고산에 적응한 유목민 창파족도 야크처럼 뛰어다니며 야크를 제압합니다. 창파족은 천여 마리에 달하는 동네 야크들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돌봅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해발 4,800m 박목지. 야크는 창파족이 이곳 히말라야에 정착한 이래 수천 년의 세월을 함께 살아온 동행자입니다. 가능하지 약매 난고 던지면 봐. 대지 이쪽서 약을 닭상하지 거 러버복듭니다. 낙보. 어디 약스바노. 어디 저진 때네 탁바박바 어디 저진 때네 오마 여지. 이러면 난고 던지면 양코랑보 쫑디 양율레리레리라 쫑땅바 양이베 빼내 볼라 양아자라 가르자 저지 디만니야는 놓고. 그렇습니다. 창파족의 의식주는 야크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텐트도 야크 털로 만들죠. 유목사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마련하고 자급자족하는 사회입니다. 20살에 이웃마을에서 시집온 소담씨. 결혼과 동시에 유목민의 안악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의 흔적들이 한 올 한 올 짜내려간 이 야크털 카펫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유목민의 하루는 정해진 자연의 시간을 따라 흐릅니다. 까르마 씨가 양털로 만든 전통 의상을 챙겨 입습니다. 샹글락이라 불리는 이 외투는 추위와 바람을 막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창탕고원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만 살아온 유목민 까르마. 그동안 수없이 오갔던 삶의 길을 오늘도 걸어갑니다. 거칠고 메마른 고원, 동물들도 살기 힘든 곳입니다. 매일 드문드문 나 있는 마른 풀을 찾아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까르마 씨가 한 녀석을 불러 세웁니다. 녀석이 여기까지 메고 온 건 도시락 가방입니다. 차를 마시기 전 우리의 고수레와 닮은 손짓을 하는 건 창파족이 우리와 같은 몽골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까르마 씨 어머니가 막내딸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2~3km 떨어진 곳,
여든이 내일 모레인 늙은 안악이 힘들게 땔감을 캡니다. 창파족 유목민 안악이라면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차가운 사막에서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유목민의 오랜 지혜인 셈이죠. 그루 천무지 캐나 아 로그린 마레트니만이 처음에도 합다지 처음에도 야 보이 좀 이트 처음에도 가고 잡아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힘이 붙여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그 딸의 운명이 이들이 걷고 있는 창탕고원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주일 쓸 땔감을 마련한 노파는 행복해합니다. 1년 전 결혼한 까르마 씨의 큰딸은 임신 8개월째입니다. 할머니가 그래왔고 어머니가 그랬듯 직맷은 평상시처럼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죠. 오늘은 탁이라는 창파족 전통빵을 만들 참입니다. 재로 굽는 빵. 물과 연료를 적게 써야 하는 사막에서 주로 만드는 빵입니다. (30분의) 기다림 후 세상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빵 타기가 완성됐습니다. 창파족의 난로는 1년 365일 타오릅니다. 연료는 마른 나뭇가지와 가축의 똥이죠. 창탕에서 버려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유목민들이 대대로 전승해온 생활의 지혜죠. Singollela jana pa itse kamarang chana pa. Rilmare yang dur song ba hinjik tapte mane tse shimbara mana. Rikpa e tol rok chakte na pa.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창탕 유목민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하얀 탑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민 모두가 출동합니다. 오늘은 초르텐이라 부르는 불탑을 새롭게 단장하는 날입니다. 유목민 창파족은 누대에 걸쳐 티베트 불교를 신봉해 왔습니다. 히말라야 자연의 질서에 순종하고 필요 없는 것을 탐하지 않으며 고된 나날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창파족. 이 모든 건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클 것입니다. 이렇게 창파족은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창파족은 기마민족으로서 예로부터 말을 키우고 몰면서 가축을 돌봤었죠. 말타기 축제는 그 기억이 남긴 창파족의 오래된 축제입니다. 자, 이거 뭐야?
히말라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자신만의 삶과 문화를 가꾸며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천상의 유목민 창파족. 오늘도 그들의 몸짓은 살아 있습니다. 오후 2시, 산에 있어야 할 시간에 남자들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경론의 주제는 이사 날짜입니다. 창파족은 한날 한시에 마을 전체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다시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 한 집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참가하는 율회의는 유목 공동체 창파족의 전통입니다. 근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촐로라는 주사위 던지기로 결정을 짓습니다. 창파족은 마을 촌장도 촐로로 뽑는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 야크들이 마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에서 방목해 기르는 야크들을 몰고 내려오는 건 바로 이사를 위해서죠. 아리가 보내네. 자라푼 컨슨 자라푼. 야크의 뿔을 끈으로 묶고 연결해 둡니다. 밤새 야크들이 달아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다음 날 아침, 창파족이 다음 수경지로 떠나기로 한 날, 발길을 재촉하듯 눈이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하는 건 염소와 양들입니다. 유목민들은 풀이 마를 때까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목민. 살림살이도 간소하고 사람이 들지 못하는 건 가재도구가 될 수 없죠. 소셜로 내가 양 시부터 가져서 할때 사치추 정말 시부. 히말라야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 이동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1시간이면 분해에 운반할 수 있는 집을 짓습니다. 창파족의 전통 과옥인 레보는 몽골 게루와 달리 야크틀로 만든 이동식 텐트입니다. 보온성이 우수하며 방수도 가능해서 춥고 혹독한 히말라야 창탕 생활에 걸맞은 가옥이죠. 네. 70여 마리 야크털로 짠 레보는 무게가 60kg이나 나갑니다. 해서 두 쪽으로 나누어 무게를 분산합니다. 늘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에게
야크는 참 쓸모가 많고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장파족이 이날 찾아 떠날 목적지는 12km 떨어진 자라 계곡. 하늘 아래 가장 높고 황량한 길을 걸어가는 오래된 여정입니다.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곳에 길을 내고 그 길로 떠났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들은 그 길에서 무수히 피고 지고 다시 피었다 진 히말라야 유목민들의 후예입니다. 균이 죽순데 균이 있어야 돼. 뻔하 균이 죽순데. 마지풍진이야. 맞아, 운마 이네 속각 용서서 많다. 이 점일 쇼송. 사. 점일 쇼송 때문에 뒤속송하자. 종 영마 쫑아리 갈갈데 어디 또 갈갈로. 아니 켜진다네 뒤 어디 자갈랐다네 빠짓보다 가등지만 빨롱바 입에 메면 들어서라 돈무. 1960년대만 해도 창파족은 풀과 소금을 찾아 티베트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간의 영토 전쟁 후 이동은 중지되었고 유목민들은 중국 티베트의 목초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지 3시간 반, 드디어 자라 계곡 수경지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유목민들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건 이처럼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유목민들에겐 수경지마다 정해진 집터가 있습니다. 다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해나가는 까루마 씨. 반복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도 레보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땐 줄 하나 잡아주는 것도 큰 힘이 되죠. 1시간 만에 길 위에 또 하나의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난로가 놓이는 곳이 레보의 중심입니다. 음식도 하고 난방도 하는 곳이죠. 난로만큼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불단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오래 머물지도 않지만 오늘 이 자리가 이들의 영토입니다. 다인에서 영화 나직나 영화 종아시 독바산에 때는라자 강파 된죽보나 다이야르 시즌 죽보라 히말라야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긴장시키는 계절입니다. 겨울이면 창탕 고원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혹한 속에서도 아침 풍경은 여전합니다. 까루마 씨가 이곳 툭체로 옮겨온 건 지난 12월 중순경. 이들은
나지막한 흙벽돌 집에서 겨울을 납니다.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툰둡이 방학을 맞아 집에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 대결로 가시지. 16살 난 툰둡이 오늘 가축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고생할 아들이 아버진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유목민의 아이들은 가축과 함께 자라죠. 툰둡도 7살 무렵부터 산을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목 생활이 이렇게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일남 3녀 중 유일한 아들인 툰둡. 졸업 후 툰둡은 과연 가업을 이으려고 할까요? 한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천상고원. 인간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고독한 양치기 소년 툰둡이 뭔가를 줍기 시작합니다. 제 아버지가 갔던 바로 그 길을 아들이 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온몸을 녹일 참입니다. 이때 저만치서 나타난 아버지 까르마 씨. 어린 아들을 이 추위에 홀로 내보낸 게 영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모닥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조절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동다. 들어와.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삶의 의지와 지혜는 이렇게 또 전해집니다. 예상. 형공주입니다. 형구라면 전에. 야, zımda. 야. 어리지만 툰둡에겐 분명 유목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달 전 도시에서 출산한 큰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내 아이 유목민 4대 손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설레는 사람은 까르마 씨입니다. 유목민 집안의 대를 이을지도 모를 손자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 라마 학승 둘째 딸도 함께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고향을 찾은 겁니다. 장파족은 뿔에 칠한 색깔로 가축을 구분합니다. 큰딸이 돌아온 날 까르만의 식구들은 염소의 뿔에 새로운 표시를 새깁니다. 이것은 집안의 경사를 축하하는 유목민의 예법이죠. 장파족은
후손을 보면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로 가축에게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이 대주부 사달부. 차달라 붙던데. 사달은 사달부 뭐야? 예. 다 미너지. 옛날에 대차나 가도 천무차나 미송당이나. 손은 샵도는 쌌다. 세트는 뭐 디고나. 디빌라 이 라탐 요때 빌쿨 아주 지금. 이 냐파서네 다 이 사달은 아주 수지나 되네 아주 조심해. 이날 제물로 바쳐진 염소는 2마리였습니다. 뭐 추초르미로 그 빌라 사달부 돼야. 이 촌주 그 아미 빌 나고 싶을 때 나랑. 추운 겨울엔 야크에게서만 젖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암야크와 새끼들은 밤새 집 근처에 묶어둡니다. 덩치에 비해 순한 동물이지만 젖을 짤 땐 조심해야 합니다. 야생의 본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방목하기 전 하루 한 차례 젖을 짭니다. 장인과 사위가 나란히 길을 나섰습니다. 배낭엔 식량과 침낭 등이 들어 있습니다. 꼬박 3시간을 걸어서 찾아간 이곳. 2박 3일 동안 야숙을 하며 야크를 돌봐온 마을 사람들입니다. 다 장문이 요미고 할래. 기바선나 나도 자마 줄내려서 자마 시키는 줄때 하나 봐야 야가지야. 서너 명씩 순번제로 야크를 돌보는 건 늑대의 공격 때문입니다. 먼 곳에 야크를 방목하기에 이렇게 불침번을 서지 않으면 늑대의 공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야크들을 한데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1시 까르마시 일행이 야간 순찰에 나섰습니다. 67마리의 늑대 무리가 이 근처를 배회한다니 경계를 늦출 수가 없죠. 그날 밤 설치해 놓은 무인 카메라에 늑대가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겨울 장파족은 25마리나 되는 말을 늑대에게 잃었다고 합니다. 안심을 한 듯 사체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늑대. 그러다 인기척이 들리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밤 이들은 난로 없는 텐트에서 침낭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새 다들 무사했을까요? 야크의 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불교는 장파족의 생활과 축제의 근간입니다. 오늘은 티베트 불교를 개혁한 총카파 스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 새해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대자연에 순응하면서 삶을 이어온 유목민들입니다.
척박하고 고단한 삶이 종교를 불러들인 거겠죠. 오늘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의식의 주인공은 툰둑. 살아. 어예 땡냐 오고 물불로 잘 살아말로 불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상갸라블라 블라블라 상갸라블라 블라블라 상갸라블라 블라블라 상갸라블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로사르라 부르는 새해는 장파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야, 이날을 위해 아껴둔 식재료들이 다 동원됩니다. 미상에 우체부시. 뭐 땀들 줘 놈아. 당제는 나 박소인 직당나 우체부시야. 나 따서 오이 로사르다나 이 당제데 우체부시. 아까 책진 그 같이 부시. 촛바에 얹은 버터는 행운과 부귀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두세 가구가 함께 어울려 로사르를 보냅니다. 촛바는 귀한 대접을 받는 공약물입니다. 새해를 함께 보내는 이웃이 답례를 합니다. 명절에나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간식거리입니다. 전통 복장으로 차려입은 이웃들이 까르마 시집을 찾아옵니다. 장파족의 로사르 축제는 3일간 계속되고 그 기간 동안 이들은 서로의 집을 번갈아 방문해 이웃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해 줍니다. 오래전 유목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지금까지 유지되었기에 장파족이 이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말라야라는 위대한 자연이 이들에게 일깨워준 진리이자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또 하나의 경사가 났습니다. 다 큰 양들도 견디기 힘든 엄동설 안에 양 새끼가 태어난 겁니다. 이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서 함께 살아갈 새로운 식구죠. 러버코리는 룰리 레로 해봐 송트르만이 냐나만 마라 그게 독지노 다 풍성마티나 도나 마도 카르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길 위의 삶, 이것이 창탕의 삶이고 유목민들의 삶이란 것을. 수천 년 동안 이 천상의 길에 삶과 역사를 새겨온 장파족. 히말라야 자락, 마지막 천상의 유목민 장파족은 오늘도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길은 히말라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제작진의 여정입니다. 잔스카 차마을로 가는 길. 제작 스태프와 포터 등 총 52명이 동원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자동차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찔한 절벽으로 접어들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얼음길. 얼음 위에선 썰매만한 운반수단은 없죠. 때로는 낭떠러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차마을로 가는 4일째. 느닷없는 폭설에 제작진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심. 4일간이나 중간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4일을 눈에 갇혀 있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 앞으로 갈 거리가 한 4일 정도 되는데 지금 눈이 계속 오면은 우리가 빠져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더 지체했다가는 촬영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일. 다시 힘을 냅니다. 이 히말라야 깊숙이 내부에서 먹는 이 라면 맛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푹푹 빠지는 눈길을 개척하며 이동해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눈길과 낭떠러지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차다 길을 나선 지 10일. 목적지 차마을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12시간 이상 걸으니까 인간의 그 체력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거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학교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제작진은 여독을 풀 겨를도 없습니다. 이들의 여정을 담기 위해 4,500m의 고지대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녀야 합니다. 이번엔 협곡의 물결을 건너는 것도 마다 않습니다. 출연자나 제작진이나 살을 애는 추위를 참아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현지 사람들의 발 빠지는 모습, 얼굴 모습 그런 표정을 멈춰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손발 움직이지 않고 촬영을 할 때는 금방 동상 걸릴 것 같고 아직까지도 지금 손끝하고 발끝은 찌릿찌릿해서. 차다길. 그 어디든 함께 촬영해야 하는 게 제작진의 숙명입니다. 물이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진짜 얼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모든 게 얼어붙는 영하 30도 이하의 강추위도 제작진의 길을 막을 수는 없죠. 도저히 손이 얼어가지고 그걸 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혹한 속에서 촬영을 감행하다 보니 동상에 걸리는 스태프가 속출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체감 온도는 한 3, 40도 됐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한 10분 정도 손가락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지금 한 6, 7개가 마비가 돼서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하얀 눈으로 인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그럴싸한 선크림으로 분장을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얼굴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제가 못 보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얼굴만 새까맣지 내 것은 새까맣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촬영 기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무인 헬리캠만큼 히말라야인 제작에서 유용한 장비는 없었습니다. 이 촬영 장비는 히말라야 사람들한테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바람에 촬영에 지장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은 신선한 즐거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히말라야의 속살. 그 장대함을 전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무인 헬리캠 장비입니다. 저기 바람이 너무 세서 사실 비행체가 비행하기에는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0m 고선에 부는 바람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수시로 추락하는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히말라야 촬영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원주민들과 같이 고산을 오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야차 군바의 여정을 촬영하는데 40명의 짐꾼과 10마리의 당나귀가 없었다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보로 산을 오르고 계곡을 넘고 해가 지면은 야영을 하고 또 아침에 일하면 턱 막힌 산턱을 또 오르고. 변덕스러운 히말라야의 날씨도 제작진의 고초 중 하나였습니다. 첩첩산중이 따로 없습니다. 우박은 물이 되어 흙탕물로 계곡을 뒤덮습니다. 촬영은 고사하고 이제는 신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동원된 동충하초 캐기. 히말라야에선 이방인인 촬영팀은 동충하초를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현지인이 제 손바닥만한 면적에다가 여기 있다고 여기서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지인이 분명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눈뜬 장면이더라고요. 그들은 히말라야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친 히말라야를 불편함이나 힘겨움이 아닌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1년간의 대장정 히말라야인.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자연에 도전하기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히말라야 사람들. 이들의 숨겨진 그러나 진솔한 얘기는 다시금 스스로를 둘러보게 합니다.